EDB의 송광락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할 얘기가 많은데 앞에 두 세션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관계로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페이지는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다 설명드리려고 페이지를 다 페이지를 다 채운 건 아니고 빨리 진행할 부분은 진행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보고 필요하실 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EDB 어널리틱 엑셀레이터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거 외에 또 이제 웨어스 PG라고 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내용은 뒤에 부분이 많은데 실제 사용하는 시간 아마 반반 정도 쓸 것 같고 그리고 약간의 데모 비슷하게 설명도 조금 드리는 걸로 그렇게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DB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RDBMS로 이미 알고 있는 쉽게 말해 업무용 데이터베이스 운영 DB, OLTP DB가 있죠, 그죠? 그래서 OLTP DB가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OLTP DB가 아니고 OLAP DB, 분석계 DB, 데이터 웨어하우스 DB, 정보계 DB 이런 DB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는 EDB PostgreSQL AI의 어널리틱 엑셀라이터라는 큰 제목 아래 세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군은 컬럼 쿼리 엔진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거는 기본적으로 관리형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는 제품군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어하우스 PG라는 제품군인데 저 이름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포트 포 그린플럼 워크로드라고 그러는데 그냥 웨어하우스 PG라는 DW 전용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의 세션 앞에 두 개에 대해 가지고는 앞에 좀 설명드리고 이제 뒷부분 같이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저희가 AI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다양한 많은 제품들을 갖고 있어서 저희 EDB 회사가 그냥 단순히 DB 회사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데이터 분석용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DW 얘기도 나오지만 아시다시피 데이터 레이크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다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 얘기가 뭐냐면 아주 심플한 스토리지에 파일이 됐거나 오피스 스토리지 됐거나 단순한 구조의 스토리지에다가 내가 아이스버그 테이블이나 델타 테이블이나 파켓 테이블을 넣어놓으면 그 테이블의 타입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칼럼형으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일반 CSV나 시퀀스 파일이 아니고 데이터를 칼럼으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 넣어놓으면 어떤 엔진이 그 파일로 존재하는 것들을 읽어서 DB처럼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저희가 저희 제품도 이제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 제품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두 개와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어널리틱 엑셀레이터 두 가지 제품군들은 한 10테라 정도까지 되는 데이터를 빨리 분석하시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로 데이터 분석 DW 용도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도 되면서 기본적으로 DW도 되는 제품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어널리틱 엑셀레이터 중에서 어널리틱 엔진이라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EPAS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DB에서 PostgreSQL DB에서 PGFS라는 확장팩과 PGAA라는 두 개의 확장팩을 넣으시면 파켓이나 아이스버그나 이런 형태의 파일들이 이게 오브젝트 스토리지 있거나 아주 심플한 파일이 있을 때에 이 파일들을 DB에서 읽어서 SQL을 DB에 있는 SQL처럼 쿼리를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켓이나 아이스버그에 있는 테이블을 수행시키고 돌리는 엔진들은 많잖아요. 별도 요즘 최고로 나오는 최신에 나오는 많은 제품군들도 있고 그리고 아파치에서 나오는 제품군들도 많이 있는데 기존에 PostgreSQL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PostgreSQL 엔진에다가 그냥 확장팩만 두 개만 넣으시면 바깥에 파일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빨리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하시게 되면 DB 안에 똑같은 데이터가 DB 안에 있을 때보다도 최대 300배가 빠르게 분석이 됩니다. 우리 DB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더 빨라져?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켓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 자체가 컬럼으로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DW 용도의 쿼리들은 컬럼을 읽어서 쿼리하는 경우가 많고 모든 로우를 다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IO를 가지고 최대한의 빨리 성능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파켓이나 델타 파일이나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대부분 다 메모리에 올려놓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별도 엔진이 있거든요. 그 엔진을 DB에 포함시켜 가지고 빨리 돌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DB 안에 있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고민 안 하시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로포스트 SQL이나 EDB를 쓰고 계신다 그러면 그거 기반으로 빠른 분석이 필요하시면 PGAI와 PGFS를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 장표에서도 말했고 아마 요 다음 세션에도 말하겠지만 저희가 PGD라는 제품군이 있는데 고가용성 제품군인데 이 고가용성 제품을 쓰시면 똑같이 파켓이나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DB에서 읽어서 쓸 수도 있지만 DB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파켓 파일이나 아이스버그 파일로 라이트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리드 라이트가 다 되는 구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용도냐면 기본적으로 앞단에 어떤 업무 용도가 돌고 있어요. 근데 그 돌고 있는 용도 중에서 아주 오래된 데이터들은 쉽게 말하면 티어드 테이블로 아이스버그 형태로 해가지고 바깥에 기본적으로 S3에다가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S3에 내려져 있는 데이터와 DB 안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의 쿼리로 통합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응형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앞단의 OLTP 업무와 OLAP 업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심리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 데모를 보여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겨보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 노트북에 이 PGAA를 쓸 수 있는 DB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미나이오라 가지고 S3 오브젝트가 깔려 있고 그리고 주피터 엔진이라서 좀 쉽게 데모할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나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나이오 안에다가 PGA라는 버켓 안에다가 파켓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델타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스버그 테이블의 데이터들을 여기에다가 보관해 두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DB에서 접속해서 쿼리를 돌리는데 DB에서 먼저 DB로 접속을 해서 그리고 PGFS라는 확장팩을 설치를 하고 마찬가지로 PGAA라는 확장팩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어떤 확장팩이 설치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확장팩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PGFS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S3에 있는 특정 파켓, 특정 버킷을 DB에서 읽어 들을 수 있도록 별도로 스토리지를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reate storage loca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 이름을 주고 여기에 있는 S3에 있는 요 소스에 있는 그 뭐냐면 51번 서버 쉽게 말하면 요 미나이오가 요 서버이거든요. 요 서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불러들일 수 있고요. 그렇게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걸 먼저 수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새로 추가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디폴트 스토리지 만약에 이렇게 스토리 엔진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중에서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뭐가 디폴트인지 그리고 디폴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셋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만들어 놓았던 요 버킷에서 스토리지에서 어떤 특정 폴더 밑에 테이블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나이오에 있는 PGAA에서 붙였는데 요 폴더 밑에 커스텀 테이블 그리고 뭐 라인 아이템 테이블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을 테이블 DB 안에 테이블 형식으로 익스터널 테이블처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익스터널 테이블을 수행을 시키면 뭐 드랍 시키고 새로 테이블 다 만들었겠죠. 그 다음째 여기서 쿼리를 해보면 각각 테이블의 데이터 건수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TPC-H 쿼리 요 데이터가 TPC-H 데이터거든요. TPC-H 쿼리를 수행시켜 보면 이렇게 TPC-H 쿼리가 아주 빠르게 돌아서 수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뒤에 더 다양한 것도 있는데 시간상 그냥 어떻게 그냥 동작하는지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웨어하우스 PG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웨어하우스 PG는 DW 전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일단 웨어하우스 PG를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OLAP,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정보계, 분석계 이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뭐 엑사데이터부터 테라데이터라든지 버티카라든지. 근데 여기 있는 많은 제품군들이 기본적으로 완전히 전용 DW 솔루션으로 만든 것도 있고, 엑사데이터처럼 아니면 테라데이터처럼 원칙부터. 근데 최근에 새로 출시하는 많은 데이터베이스, DW용 데이터베이스들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베이스에서 출발한 데이터베이스가 많습니다. 버티카도 그렇고 그린플럼도 그렇고 코어 엔진은 포스트에스크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노플레이크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브릭 같은 경우는 스파크라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드는 분석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픈소스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용 데이터베이스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단의 OLTP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들은 그 고비용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냐면 MySQL이나 PostgreSQL 기반의 오픈소스 기반이긴 하지만 또 엔터프라이즈에서 기술 지원 받을 수 있는 EDB 같은 그런 제품들을 활용하시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DW 쪽은 그런 게 없어요. DW 쪽은 오픈소스 기반의 뭔가를 해볼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DW 쪽은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하나의 시스템 구축할 때마다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DW, OLTP, 정보계, 분석계도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래서 저렴하게 그 DW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린플럼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고, 이게 한 20년 넘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글로벌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그 업계에서 DW로서 활용되고 있던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제품이 원래 초창기에는 오픈소스였다가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린플럼이라는 회사로 했다가 피보탈이라는 회사로 했다가 EMC에 통합이 됐다가 지금은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에 갖고 있는데, 이 브로드컴 회사로 되면서 오픈소스를 잠깐 다시 오픈소스로 돌렸다가 오픈소스가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2024년 5월까지는 오픈소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오픈소스 기반으로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비즈니스하고 있는 다른 솔루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올 4월부터 그 오픈소스 기반으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 이름이 뭐냐면 웨어하우스 PG입니다. 쉽게 말하면 GitHub에 가면 기본적으로 그린플럼이라는 오픈소스 레파지토리가 있는데, 그 레파지토리에서 하나를 포크를 해가지고 웨어하우스 PG라는 별도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서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브로드컴 그린플럼 말고도 별도의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베리라든지 아니면 아레나라든지 이런 형태의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비즈니스하고 있는 회사가 있었는데, 저희는 웨어하우스 PG라는 오픈소스를 포크를 하고 그거를 EDB에서 엔터프라이즈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피처들을 더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게 되고, 그래서 DW에서도 보다 저렴하면서도 엔터프라이즈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DW를 제공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뭐냐면 일반적으로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도 저 EDB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EDB로 비즈니스 하고 있죠. 하다못해 AWS도 RDS나 오로라로도 별도로 PostgreSQL DB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PostgreSQL의 가장 큰 형님은 EDB이죠, 그죠?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PostgreSQL 오픈소스에도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그린플럼이라는 이 제품도 코어가 PostgreSQL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웨어하우스 PG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DW 쪽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키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현재 DW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까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웨어하우스 PG도 현재는 안 되지만 아마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정도 되면 똑같이 과거처럼 DW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DB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활용하지만 데이터 바깥에 있는 뭐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거나 파일에 있는 아이스버그나 델타 파일이나 파켓 파일도 또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빠른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DB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티어드 테이블 형태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4, 5분 남았네요. 그래서 아키텍처에 관련돼 가지고는 뭐 제가 그냥 빨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뭐냐면 DW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DW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많은 DW 데이터베이스들은 싱글 서버로 쓰는 데이터베이스들 없고요. 대부분 다 멀티노드로 쓰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빨리 처리하려면 병렬 구조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노드들이 뒷단에 데이터 처리하는 노드들이 있고 앞단에 별도로 마스터 노드라는 형태로 코디네이터 노드들이 있는 이런 구조고 이런 것들이 기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들을 만들어져서 데이터가 저장될 때에 개별 노드에 하나의 서버에 DB 인스턴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4개나 8개나 여러 개의 인스턴트를 띄웁니다. 그래서 DB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총 요 화면상에 보시면 뭐냐면 총 4416 16개 인스턴트가 있는데 16개 인스턴트의 데이터가 분산돼서 저장되어지고 쿼리가 들어오면 그 분산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쿼리에서 패러럴하게 처리를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그래서 굉장히 빠른 데이터베이스 어떤 성능을 DW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기본적으로 테라데이터가 이런 구조였고 요즘 나오는 많은 데이터베이스들도 이런 형태와 아주 유사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도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빠르게 되는 이유는 보통 DW 데이터베이스들은 일단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야 되고 병렬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쿼리가 들어올 때에 쿼리에 해당되는 최소한의 데이터만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데이터 읽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파티션에서 데이터를 보관해서 쿼리의 외어 조건의 특정 월, 일, 그 기간만 읽어내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데이터를 압축해 놓고 있다가 IO를 최소한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도 다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데이터를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병렬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최소한의 데이터를 읽어내서 최대로 빨리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DW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좀 스킵하면서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쿼리 수행할 때도 병렬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뭐 실제로 이스라엘 떠보면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단계별로 병렬로 수행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뿐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도 병렬로 데이터 DB에 적재하거나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DB 링크처럼 혹은 다른 DB에 있는 DB들도 마치 하나의 DB에 있는 것처럼 쿼리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일에 있는 미나에 있는 것들도 그냥 CSV나 시퀀스 파일은 되는데 파켓 파일 같은 건 안 되거든요. 근데 파켓 파일도 아마 다음 달에 그다음 때부터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백업 부분도 병렬로 백업받고 병렬로 복구할 수 있는 것에서 DW 쓰시는 부분 중에서 가장 고민 많으신 부분이 뭐냐면 백업 타임이죠. 백업 타임이 오래 걸려가지고 뭐 아침에 출근했는데도 백업도 안 끝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주 빠르게 병렬로 백업받고 복구도 병렬로 백업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DW 용도는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포팅 업무를 하시는 사람도 있고 별도로 애드 쿼리로 해서 대용량 쿼리를 돌리는 고객도 있고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있는데 그런 워크로드들을 어떤 워크로드 그룹별로 리소스를 제한을 둬서 리소스를 관리해서 특정 워크로드에는 예를 들면 ETL 워크로드가 있고 그리고 올랩 워크로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CPU 메모리 사용량을 제한을 둬서 그 이상 못 넘어가게 하고 어떤 이상한 사용자가 로그인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쿼리를 돌려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리소스를 다 쓰게끔 해서 다른 쿼리가 안 돌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워크로드 관리 기능도 또 디폴트로 보통 DW 데이터베이스는 다 가져가는 피처들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런 피처들을 가져오고 가고요. 그리고 R이라든지 머신러닝 것들도 보통은 머신러닝 돌리게 되면 메모리 DB에 있는 데이터를 별도로 끄집어내서 파이썬의 메모리라든지 다른 쪽 어떤 R이라든지 그쪽에서 끄집어내서 분석을 하게 되거나 머신러닝 돌리게 되는데 저희는 인DB 머신러닝이 됩니다. DB 안에서 바로 그냥 머신러닝 돌기 때문에 그것도 병렬로.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인러닝 머신러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린플럼 베이스에서 R이라든지 파이썬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 코드를 만들어뒀는데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벡터를 쓰고 싶다. 진짜 대용량 벡터, 요즘 AI 시대는 벡터 기본이니까 쓰고 싶다 그러면 저희 DB를 이용해가지고 그린플럼 DB를 이용해가지고 대용량 벡터뿐만 아니고 AI에 필요한 많은 퍼실리티 펑션 기능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환경에서 다 설치 가능합니다. 베어메탈, VM, 쿠버네티스 다 설치 가능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설치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아키텍처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설치하는 가이드 같은 것들 다 드리기도 하고 만약에 고객분들이 하나의 어플라이언스처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어플라이언스 형태로도 데일 어플라이언스 있고 HP 어플라이언스 있고 어플라이언스 형태로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쉽게 바로 활용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로 네트워크라는 기본적으로 유럽에 있는 회사인데 대표적인 정권 거래소인데 이 회사가 뉴욕이랑 싱가포르랑 도쿄랑 런던 네 군데 데이터 센터가 있고 별도의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 웨어하우스 PG로 마이그레이션을 했는데 보통 이제 오픈소스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일반 락인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락인. 근데 이런 고객분들은 뭐냐면 락인이라기보다는 나 계속 좀 사용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 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갑자기 가격을 10배 이상 올려요. 혹은 갑자기 나 이 제품 더 이상 지원 안 할 테니까 지원 안 할 거예요. 이래버리면 그 DB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 이슈 때문에 이 고객분들도 저희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신 그런 케이스인데 뭐냐면 이 고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레나 데이터라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베이스를 둔 아까 말씀드린 기본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플럼이긴 하지만 그린플럼에서 포커된 별도의 오픈소스 기반으로 아레나 데이터베이스에 썼었는데 이 회사에 대한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 때문에 EDB는 그래도 작은 회사는 아니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어서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다양한 유즈 케이스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AI 분석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빨리 좀 달렸는데 시간 조금 오버했긴 했는데요. 혹시 나중에 뭐 이런 제품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